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9페이지인데요. 지난 시간 첫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잘 따라오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법적인 상식, 이런 것도 넓히시고, 그 다음에 법학 개론이니까, 법학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잘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6번 문제죠. 헌법상 명문 규정이, 그러니까 명문에 글자로 규정이 없는 헌법 보호수단은 뭐냐? 정답은 저항권인데요. 저항권. 우리가 이제 그 헌법에 보시면 이제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권들. 기본권 대표적인 게 어떤 거 있어요? 뭐 자유권, 또 평등, 그 다음에 참정권, 또 뭐 청구권, 사회권 이렇게 있는데 저항권이 있냐? 저항권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권이 인정이 될까요? 다수의 학자들은 인정합니다. 일단 보죠. 대한민국 헌법에는 밑에 해설입니다. 저항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 어디에? 전문이 있습니다. 헌법 보시면 맨 첫 페이지에 나온 게 뭐야? 헌법 전문이 있는데 이 헌법 전문도 쉽게 해서 헌법입니다. 헌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도 중요하죠. 헌법 전문에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 불의에 의롭지 않은 것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거기에 보니까 항거란 말이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저항권의 그 근거 규정으로 보통 삼고 있는데 명문으로 무슨 말이야? 저항한다 하는 저항권은 아니죠. 그래서 요 전문에 있는 이 규정 가지고 학자들은 저항권이 헌법의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인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국민 저항권 들어본 적 있죠? 저항권 헌법 명문 규정은 없지만 대체로 학자들이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헌법 전문 잠깐 보겠습니다. 전문은 좀 긴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거니까 읽어볼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숫자가 나옵니다. 무슨 운동? 3.1운동이 헌법 전문에 있어 없어? 묻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3자 다음에 뭐야? 4.19죠? 4.19가 뭐야?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학생의거 이런 거죠. 4.19 민주이념 이렇게 써 있고요. 그럼 혹시 5.16이 있나요? 5.16 군사혁명 이거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3자도 있고 4자도 있네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 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인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가 무슨 말이야? 휴머니즘, 정의, 인도와 동포 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중요한 말 나오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다시 한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그래서 기회 균등도 있네요.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 1948년도 7월 12일에 제정되고 몇 차야?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서 개정한다 하고 중요한 말 나왔죠.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할 때 헌법을 고치는 거 뭐라 그래? 헌법을 고치는 거 헌법 개정인데 지금 몇 차 개정까지 끝났어요? 8차야? 9차야? 거기 보니까 8차로 또 오인하면 안 되는 게 8차에 걸쳐서 이미 개정된 헌법을 다시 언제? 1987년도 10월 29일에 국회 의결을 거쳐서 헌법 개정은 보니까 국회 의사 결정을 하는 의결과 또 국민 투표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거쳐야 돼요. 단계가. 그래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를 거쳐서 개정한다. 그래서 몇 차 개정까지 했어요? 9차 개정이죠. 9차 개정 헌법인데 이 9차 개정된 게 언제다? 1987년도에서 87 헌법이라고 하죠. 9차 개정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명문 규정이 없지만 인정하고 있는 게 뭐다? 저항권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3자 있죠. 3.1운동. 4자 있나요? 4.19. 5자 없죠? 5.16, 5.18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아까 정의, 인도, 동포에 있었죠? 아까 인도가 뭐였어요? 휴머니즘. 오케이. 8번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의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네, 근데 기출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죠. 헌법 전문. 그 다음 1번 읽어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4.19 이념의 계승. 아까 읽었었나요? 네. 각인의 기획에는 있었죠. 권력 분립은 나와 있지 않았었죠. 조국의 평화적. 네,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 보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기본 질서인데 거기 보니까 1번에 사법 국가적 기본 질서, 2번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3번에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4번에 평화주의적 국제 질서인데 거기 좀 걸리는 게 사법 국가라고 나오죠. 사법 국가. 야, 그러면 우리가 행정 국가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입법 국가. 입법 국가 시대는 무슨 말이야? 입법은 뭐야? 법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의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 국회.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어떤 국가야? 행정 국가 시대죠. 지금 시대가 행정부의 권한이 좀 세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야? 트럼프 행정부라고 할 정도로 행정부의 역할이 셉니다. 정부의 역할이 센 건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법 국가다? 무슨 말이야? 법치주의 중에서 사법부가 힘이 센 거죠. 사법 국가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정치보다는 뭐야? 사법부가 더 힘이 센 거야. 그런 사회면 어때? 법관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니까 밑에 해설에 보니까 세 번째 줄 우리나라 헌법은 경제적으로는 뭐야?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뭐야? 사회적 시장 경제를 지향한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북한 같은 경우는 뭐야?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도 사회주의적 경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뭐야? 자유시장 경제죠.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우선으로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장을 자유에 맡기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니까 약간 가난한 사람들이나 조금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시장적 경제 질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가미를 합니다. 가미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있는 게 뭘까요? 사회시장 경제 질서. 그러니까 자유시장에 맡겨버리면은 쉽게 얘기해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니까 최저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게 뭐야? 최저 임금제인가요? 그런 거는 뭐야? 약간 자유시장이 아니고 뭐야? 사회시장적 경제 질서로 해서 정부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지만 사회시장,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뭐 최저임금제처럼 정부가 이렇게 이제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라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도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시장 경제도 지향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정답은 1번 사법국가는 아니고 나머지 2, 3, 4번은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제 119조라고 되어 있죠. 헌법 시간이니까 119조에 뭐라고 써 있나 보겠습니다. 1항부터 볼까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항입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예전 시험 문제 보면 경제 민주화란 말이 헌법에 있냐라고 묻거든요.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그러니까 정치 민주화는 들어봤지만 경제 민주화도 헌법에 써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도 할 수 있다. 약간 느낌이 경제 민주화니까 너무 잘 사는 사람만 너무 이렇게 우대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도 우대하라는 느낌에서 거기 보니까 경제에 관한 규제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담합 같은 경우는 과징금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과징금 부여하는데 어디에서 주로 하는 거야? 공정거래위원회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규제와 조정합니다. 10번 문제부터 이제 볼 텐데요.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권 문제가 돼 있습니다. 기본권. 우리 수험생 이제 기본권 중에서 아까 자유권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 있죠. 북한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되잖아요.
또 뭐 있어요? 뭐 내 마음대로 뭐 가고 싶은 대로 이제 갈 수 있는 거, 뭐 신체의 자유? 또 뭐 있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자유도 있나요? 있어요? 한번 보죠.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니까 일단 신체의 자유라고 이제 10번 문제가 나왔는데 헌법 제12절 보겠습니다.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가 저 몇 조에 있다고? 12조에 있어요. 이렇게 몇 조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신체의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간 느낌이 이래요. 신체의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할 수 있다. 내가 뭐 자고 싶으면 자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교도소에 가 있어, 뭐 구치소에 가 있어, 이제 구금이 된 거잖아. 그러면 내 자유니까 내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신체의 자유도 이게 그냥 무한 자유는 아니네요. 이거에 대해서 조문이 되게 많지 않아요? 12조에 보니까 1항부터 몇 항까지 있어요? 7항까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1항부터 볼게요. 일단 1항에 보니까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나 구속이나 압수수색,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이나 보안 처분이나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앞에는 보니까 법률자만 나와 있고 후단에 보니까 법률과 적법한 절차라고 되어 있어서 보니까 적법 절차가 나왔죠? 적법 절차 뒤에 따라붙은 게 뭐니까 약간 어디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내가 교도소 가기 전에, 구치소 가기 전에 뭐 체포받거나 구속되겠죠. 이럴 때는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교도소에 갈 때는 뭐 법률 플러스 뭐야? 적법 절차를 거쳐가지고 처벌이나 보안 처분이나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체포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법률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혹시 구치소에 갈 일이 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법률 플러스 적법 절차까지 필요하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그 두 개를 헷갈리게 바꿔서 내겠죠? 그래서 적법 절차까지 있는 게 뭐라고? 처벌과 보안 처분, 강제 노역, 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밑줄만 쳐 있네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막 고문 어떤 거 있어? 뭐 태형이라고 해서 막 곤장 맞고 하잖아. 예? 근데 그런 거 받지 아니합니다. 형사상, 다시 한번, 민사는 아닙니다.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묵비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하시면 되겠고. 3항 한번 읽어볼까요?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금 까만 글씨가 되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체포나 구속이 1항에 있었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는 빠졌어요? 신문이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3항에 보니까 체포나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절차 치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검사의 뭐야? 신청입니다. 검사가 신청을 할 거고요. 그 신청에 의해서 뭐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 그 전에 뭐가 있어? 적법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적법 절차가 있어야 되고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되겠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지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을 이제 합니다. 다만 무슨 말이야? 단서조항이라고 합니다. 다만은 다만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 본문이 끝났고 마침표 끝났으면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하면 무슨 조항이야? 단서조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서조항 볼게요. 다만 현행범인이네. 현행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자리에 잡힌 거죠.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그러니까 최장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엔드죠. 도피하고 있거나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사전에도
사전에 잡아들인 다음에 나중에 영장을 치는 거죠. 그래서 현행 범인이니까 지금 영장을 아까 어떻게 누가 발부한다 그랬어요? 법관. 그 다음에 검사가 또 뭐 해야 돼? 신청. 또 절차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현행 범인인 경우는 먼저 잡은 다음에 나중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거나 또는 중한죄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이럴 때는 나중에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그 법관이 있고 검사가 있잖아.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높냐라고 하면 둘 다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아니면 뭐 로스쿨 나와가지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검사가 법관한테 청구를 하냐 신청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검사의 청구야 법관이 영장 발부할 때 검사의 신청이야. 신청. 응? 신청. 그럼 느낌이 청구하고 신청하고 어떤 느낌이 있어? 청구는 윗사람이 청구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것 같다고? 내가 보기에는 신청이 뭐 신한테 좀 해주세요 이런 거 같지 않아? 그래서 영장 발부는 법관이 한단 말이야. 영장 발부 판사가 있잖아. 법관한테 검사가 뭐 한다고? 거기 신청이라고 돼. 신청. 약간 느낌이 뭐 신한테 청하듯이 약간 법관한테 영장 좀 발부해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그래서 검사의 신청이라고 나오는데 가끔 함정을 팔 때 검사의 청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의 뭐야? 신청에 의한 영장 발부입니다. 그거 하나 챙기시고 그 다음에 사항 보죠.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 조력권을 받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누구든지인데 변호인 조력 받으려면 변호사한테 돈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단서조항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이게 무슨 변호인이래?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국선 변호인의 주체는 누구다? 형사 피고인이야. 형사 피고인. 그러면 이것도 재밌는데 국선 변호인을 이제 붙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형사라고 돼 있고 피의자가 있고 피고인이라고 돼 있어. 우리 수험생 차이가 뭐예요? 피의자는 의심받는 거지. 형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절도야. 내가 뭐 설탕을 좀 훔쳤어. 당이 땡겨가지고. 그러면 지금 경찰서에 가 있지. 그럼 피의자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기소해가지고 법정에 앉아있네. 그럼 뭐가 돼 이제 형사? 피고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법정에 앉아 있는 거야. 법원에. 법원에 가 있을 때 국선 변호인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는 아니고 뭐 형사 피고인 단계에서. 그래서 형사 피고인이 무슨 말이야? 법정에 가 있는 거죠.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그 말은 무슨 말? 뭐 돈이 없거나 너무 나이가 없어서 뭐 경제력이 없거나 했을 때 이럴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붙일 수 있다가 아니고 뭐야? 붙인답니다. 붙인다. 그 다음에 5항 볼까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여기 미란다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누굴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는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걸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그 왜 이 사람을 체포 구속하느냐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언제냐 언제 그 다음에 체포했냐 그 다음 장소 어디에 체포했냐 이런 것을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 가족들이 좀 안심하겠죠. 어디가 있는지. 6항입니다. 누구든지 보니까 누구든지가 지금 보니까 4, 5, 6항이 전부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심사, 그러니까 내가 체포된 게 구속된 게 적합하냐 이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해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그 다음 7항 한번 보죠.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거기까지 읽었을 때 자백을 했는데 이 자백이 보니까 고문을 해서 받은 자백이야. 그럼 그 자백을 인정할 수 있을까?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문에 의해서 뭐 진술한 것이 인정될 때, 그 다음에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무슨 말이야? 자백 하나밖에 없어요. 뭐 다른 물적인 증거는 없고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자백을 했는데 본인한테 불리한 자백을 한 거야. 근데 자백밖에 없다. 그럴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나 증거를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피고인한테 불리한 거잖아. 지금 보니까 뭐 부당한 구속을 장기화해가지고 자의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아니면 자백 하나밖에 없어. 불리하지 그한테. 그럴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래서 피고인 보호하는 그런 조항도 헌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챙길게. 12조 1항에서 앞에는 법률자만 있죠. 근데 그 후단에 보니까 뭐야? 법률과 적법한 절차까지가 있어. 그 다음에 3항에 보니까 또 뭐야? 적법 절차가 있지. 그 적법 절차에 대해 시험 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1항과 3항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12조 1항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3항 또 읽어보겠습니다.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기본 원칙이. 다만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대피 또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을 때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쭉 풀 건데요. 11번서부터 14번까지 문제를 풀 건데 해설이 없는 이유는 뭐냐? 앞에 이미 공부를 했단 말이야. 11번 보겠습니다. 헌법상 신체의 자유 아까 몇 조였어요? 12조죠. 신체의 자유에 보니까 아까 1항부터 몇 항까지 있어? 7항까지 있었죠? 되게 많았어요. 거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읽어볼게요. 영장제도. 영장제도 아까 12조에 3항이 있었죠? 영장은 누가 발부한다? 법관이. 그 다음에 누가 신청한다? 검사. 앞에 뭐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말 있었죠? 그 다음에 고문을 금지. 고문 금지한다고 있었죠? 그 다음에 본인의 조력을 받을 것. 있었나요? 예. 네, 그 다음에 형사 보상 청구. 이거는요, 형사 보상 청구권은 뒤에서 또 배울 건데, 약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신체 자유권이 아니고 뭐야?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그래서 신체 자유권이 아니고 청구권에 해당하죠? 정답은 4번이고, 12번에 보겠습니다.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럼 지금 물어보는 게 12조를 묻고 있는 거죠? 1번부터 보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고 아까 12조 1항에 있었던 법률만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틀린 게 하나 있죠. 영장 발부는 누가 한다? 법관. 판사도 아니고 뭐야? 법관이라 법관. 법관이 발부한 영장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을 발견했을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요거는 지금 신체 자유에 관한 거긴 한데 아까 헌법엔 없죠. 이 문제 헌법상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소송법에 보시면 그 212조가 있어요. 현행 범인의 체포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 범이니까 지금 현장에서 내가 지금 범인을 봤어. 이런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은요, 현행범 발견했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무슨 말이야?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거죠. 뭐 없이, 영장 없이도. 뭐기 때문에? 현행 범인이기 때문에. 맞고요. 4번.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헌법상의 문제를 포함해서 헌법과 관련된 또 법률이 뭐가 있다? 형사, 소송법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3번입니다.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아니, 이 문제 읽었을 때 거꾸로 읽어볼게요. 고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지 않잖아요.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고.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 4번.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 3번에 보니까 체포 구속을 당한 때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죠. 근데 이 변호인은 이제 돈을 주고 받는 변호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 보니까 국선 변호인이라고 했잖아요. 국선 변호인인 경우는 어떤 거야? 형사 피고인만.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는 대표적으로 내가 경찰서에 가 있어도 아니면 법정에 가 있어도 이게 누구든지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국선 변호인에 관해서는 주체가 형사 피고인인 경우에 한정하고, 또 어떤 경우야?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이지 국선 변호인은 아니고요. 국선 변호인에서 키워드는 뭐야? 형사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그만 기억하시고. 14번입니다. 영장주의에 관한 12조 3항을 묻고 있습니다.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거기 보니까 사후 영장이잖아. 맞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숫자가 몇 년 이상이야? 장기 3년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니까 이제 봤으니까 알지만 시험장 가면 지금 이 책이 두껍잖아요. 다 하다 보면 까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시험 문제에서 글자가 사후 영장 청구라고 되어 있잖아. 사후, 그러니까 3, 4 됐죠? 3, 4. 그래서 사후입니다. 사후. 4 앞에 뭐 있어야 돼? 3, 장기 3년입니다. 그래서 사후 영장 청구는 장기 3년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15번에 보니까 또 다른 파트로 넘어가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신체 자유에 대한 그 얘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헌법이 되게 재밌네요. 공부해 보니까. 법관이 발부 영장인데 검사의 청구야, 신청이야? 신청이라니까. 그것도 헷갈리게 출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페이지 14페이지로 갑니다. 14페이지에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사회적 기본권 나왔네요. 사회적 기본권. 근데 우리가 또 줄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사회적 기본권 줄여서 뭐라 그래? 사회권. 뭐라고? 사회권. 사회권이라고 하니까 약간 느낌이 와닿지가 않잖아.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이 뭘까?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좋아. 이해하기 쉬워. 뭐야? 야, 생존권이야. 우리 수험생. 동물들은 왜 살아요? 뭘 위해 살죠? 목표가 뭐예요? 맞아요. 모두 야생동물의 목표는요, 오늘 하루 내가 생존하기 위해 산대요. 영어로 봐. 서바이브죠, 서바이브. 서바이브. 그래서, 구걸하지도 않고, 야생동물은 본인이 배고프면 찾죠. 먹잇감을 찾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참 사는 게 힘들어요. 그죠? 인간답게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은 생존권인데, 이게 헌법에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아까처럼 신체의 자유가 12조에 있잖아. 우리 수험생. 사회적 기본권이 조문이 하나 할까, 여러 개일까? 여러 개일 것 같아. 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 있어야 때 한번 생각해봐. 직업 있어야 돼. 그지? 태어나서 직업도 있어야 돼. 근데 직업 얻기 전에 또 뭘 받아야 돼? 교육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의식주, 거주. 의식주. 먹을 것도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되게 많잖아. 그 다음에 생존하기 위해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은 생존하기 힘들잖아. 맨날 뭐 이렇게 탄광촌에 이렇게 있으면 환경이 좋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환경도 중요하지 않아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 하니까 되게 와닿지 않는데 생존권 하니까 좀 와닿잖아. 필요한 거,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보자. 한번 뭐 있나 볼게요. 거기 보니까 31조라고 되어 있죠. 13페이지 밑에 31조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되어 있네. 그럼 교육권이네. 넘겨볼게요. 32조에 보니까 근로라고 되어 있네.
근로의 권리? 예. 근데 보니까 근로의 권리도 있는데 거기 2항에 보니까 뭐 근로의 의무도 진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 33조에 보니까 직업이니까 이제 근로죠. 근로. 그 다음에 교육이 있고. 33조. 거기도 근로죠. 뭐 단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근로 3권이라고 하나? 근로 3권도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34조. 뭐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거네, 이거. 뭐야? 읽어볼게. 인간다운 생활. 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 이게 이제 생존권인데,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 같네. 그러니까 동물같이 생존은 약간 동물적인 느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이긴 하죠.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적어도 인간다운 생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이 뭐냐라고 하면, 인간다운 생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다시 한번 사회적 기본권이 뭐라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다. 인간다운 생활. 그래서 동물의 어떤, 삶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직업도 필요하니까 뭐 근로, 일을 해야 되지. 근로에 대한 또 근로 3권도 있고 교육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고, 거기 보니까, 거기 3, 4조에 보면, 3항에 보니까 여자 나오죠. 4항에 보니까 노인 청소년도 나오고, 5항에 보니까 신체 장애자, 질병 노력 나오죠. 그 다음에 35조에 보니까 뭐야? 환경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 36조에 보니까 혼인, 뭐 가족생활 이런 거 나오죠. 2항에 보니까 모성보호죠. 다 보니까 이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은 뭐냐? 내가 사회적인 어떤 동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뭐야? 환경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근로, 일도 있어야 돼. 그 직업도 필요하다. 그 직업 얻기 위해서 공부도 좀 해야 된다. 지금처럼. 그 다음에 환경도 중요하다. 거기에 보면 또 가족 얘기도 나오죠. 가족이 필요하지.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은 굳이 암기를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고, 근로하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뭐 가족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봤는데, 한번 보죠. 15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 이게 뭐야? 다른 말로? 생존권. 다른 말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여기 아까 보니까 34조에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생존권, 다른 말로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의 기본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것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죠. 다시 한번 하단 설명합니다. 굳이 제가 밑줄도 쳐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좀 까만 글씨체로 해서 써드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뒤에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보죠. 13페이지. 헌법 제2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우리가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니까 6장이라고 본 적 한번 있지 않아? 5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6장이 뭐였어요? 5페이지에 6장 헌법 재판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죠. 중요한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니까 제2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다. 의무까지가 나오네. 권리니까 이제 기본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무까지가 있어. 의무. 아까 의무 중에서 뭐 있었지? 아니 근로의 권리는 내가 이해가 하는데 근로의 의무도 있네. 혹시 또 의무 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선생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병역의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가 있죠? 병역의 의무라고 하면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지다. 그럼 여자도 군대 가야 돼요. 병역은 남자만 갑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국방, 나라 지켜야지. 간첩 있으면 신고하고. 또 있나요? 들어본 거. 의무. 교육이 의무야? 권리야? 권리면서 의무지. 의무 교육 들어갔잖아. 그래서 나는 교육 안 받을래. 난 자연인으로 살래. 이럴 순 없잖아. 초등학교 가잖아요. 교육도 의무야. 그래서 국방의 의무. 근데 근로의 의무가 있다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의무에는 다 기억이 들어가네요. 근로, 국방, 교육. 그 의무구나. 그 의무. 응? 무슨 의무야? 그 의무야. 의무가 무슨 의무냐? 그 의무야. 그래서 교육 받을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다.
이 별 얘기 아닌 것 같이 시험 잘 나와요. 그 의무가 있구나 봅니다.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10조에 보니까 헌법 10조 이게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뭐가 써 있냐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수험생, 헌법은 지금 개정이 9번 됐죠. 그러면 헌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것도 있지만 개정되면서 들어온 것도 있죠. 우리 수험생이 약간 느낌이 이래. 행복 추구권 되게 느낌 좋죠. 이거 언제 들어왔을까? 아까 87헌법 때 9차 개정이라며. 그 전에도 또 뭐 개정이 뭐 7차 개정 개헌헌법, 8차 개헌헌법 있었을 거냐? 행복 추구권은요, 우리가 전두환 정부 시절에 들어왔어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용어일까 이게? 어느 나라? 미국. 여기에 미국 헌법에 있었던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시절에 이게 들어왔어요. 행복 추구권이. 그래서 우리 헌법은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딱 들었을 때도 좋은 단어 아니야? 우리 수험생이나 저나 전부 다 뭐야?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나 행복하고 싶어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어디에? 헌법 제 10조에 있습니다. 그럼 이 10조는 되게 좋은 말 엄청 많아요. 뭐가 있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인데 이 10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게 10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권 중에 기본권. 그러니까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뭐냐? 뭐 자유냐, 평등이냐, 교육받을 권리냐, 근로의 권리냐,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바로 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거기 화살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화살표는 제가 설명을 달아드린 겁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읽어보죠. 헌법 제10조 뭐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 불린다.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 말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해야 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그럼 권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안에 포함되어 있을 법한 애가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뭐냐?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애를 뭐라 그래? 태어나지 않았지만 뱃속에 있을 때도 아직은 생명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태아의 생명권 이런 것이 헌법에는 없어. 헌법에 태아의 생명권이라고 그런 글자는 없어.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안에 뭐야?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가 저항권은 헌법에 명문 규정 없죠. 하지만 불의의 항거했다라는 말 때문에 저항권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보듯이 시험에서 태아의 생명권이 헌법에 있냐? 없어요. 하지만 인정하냐? 인정한다. 뭐를 근거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생명과 생명권도 포함된다라는 게 판례다. 판례가 무슨 말이야? 판례.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그렇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법률 규정에는 없지만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태아의 생명권 있냐? 있다. 생명으로서의 권리 있냐? 있다. 그래서 함부로 죽이면 안 돼. 낙태 같은 거 하면 안 돼. 낙태 지금 우리 허용해 안 해? 허용하지는 않죠. 권장하지도 않죠. 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로서 태아도 생명권이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태아 생명권 어디에 있는 건데요? 어디에 있다? 기본권 중 기본권 헌법 10조에 근거해서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 안에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31조부터 이제 쉬워요. 1항 보니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도 보니까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라고 되어 있지 않죠. 뭐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능력이 되면은
뭐 대학원, 뭐 박사, 석사 이런 거 하지만 능력이 안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뭐 고등학교만 나올 수도 있고 능력이 안 되면 뭐 전문대학 아니면 대학교만 가서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능력에 따라가 들어가. 아, 이것도 읽었을 때 이게 또 뭐 타고난 금수저도 있고 타고난 뭐 이렇게 금, 은, 동, 흙 이렇게 있나? 그래서 이거는 뭐 공정한 것 같긴 해요. 능력에 따라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읽어볼게요. 모든 국민은 그 보고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인데 거기 보니까 의무교육 초등교육이라고만 돼 있지 않죠.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니까 지금 어때? 중학교도 의무교육 돼 있잖아. 그 다음에 3항에 보니까 의무교육은 뭐야? 무상으로 한다. 그래서 무상까지가 의무교육이다. 그 다음에 4항에 보니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인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보장된다. 5항에 보니까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6항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을 정한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돼 있어요. 이 헌법에 보시면 헌법에 딱 명시가 돼 있는 것도 있고 뭐뭐는 뭐야 법률로 정한다 이런 말 돼 있잖아. 약간 느낌이 어때? 법률은 좀 헌법은 좀 추상적이니까 세부적인 걸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뭐야? 법률로 정한다.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4항에 보니까 법률이 정하는 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그건 무슨 법이야? 그건 교육에 관련된 법이겠죠. 넘어가 봅시다. 32조. 1항에 보니까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또 읽어볼까요? 뒤에.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네. 2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이거 읽었을 때 근로가 의무인 거 좀 처음 알지 않았어요? 우리 선생님? 나 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나 근로의 권리가 있으니까 일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지 않아? 이렇게 볼 것 같을 때 일을 하래요. 이거는 그 성경에도 있잖아.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헌법에도 있네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가 뭐야? 의무다. 기억하시고 3항입니다.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특별한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여자의 근로도 있고 또 5항에 보니까 뭐야? 연소자의 근로라고 되어 있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의 근로도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6항입니다.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및 상위 군경이 무슨 말이야? 부상당한 분들이죠. 그 다음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네. 33조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근로가 나왔는데 근로 3권이라고 합니다. 근로 3권. 그럼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 권리가 있는데 서로 단결해요. 그러니까 근로자들끼리 단결을 해 서로 뭉쳐 단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다음 모여서 이제 뭐하냐 단체로 임금을 좀 올려주세요라는 아니면 환경을 좀 좋게 해서 단체로 교섭을 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이 있고 단체 교섭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 나 못 들어주겠다 그럼 뭐야 나 일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파업 같은 거 하잖아. 단체 행동권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센 게 뭐야 단체 행동권에서 일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조문이 있습니다. 좀 뒤에 볼게요. 일단 보죠. 1항부터.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즉 가집니다. 근로 3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 2항입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그러면 그 2항에 보니까 공무원들은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 공무원 생활 잠깐 해봤는데 공무원인 사람들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고 보통 이제 이렇게 펜대 굴리는 분들은 잘 못하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 중에서도 이렇게 일을 좀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망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사업차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이거 중요한 말 나오네. 지금 뭐가 나왔어요? 주요 방위산업체니까 방산업체죠. 이런 데서 만약에 단결권 괜찮아? 단체 교섭권까지도 괜찮아? 뭐 임금주, 환경주 좋게 해주세요. 휴식시간제 보장해주세요. 괜찮아. 근데 단체 행동권, 뭐 대표적으로 파업을 한다. 파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방위산업체가 돌아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헌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특이한 조문이 있어요. 방산업체는 단체 행동권 제한할 수가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이 세 가지 다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만? 단체 행동권만. 이 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4조가 아까 뭐였어요? 사회적 기본권의 가장 핵심인 게 뭐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이것도 증진 의무가 아니고 뭐야?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네요.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이것도 확 와닿네. 저 아이들도 별로 없고 노인도 이렇게 많아지니까. 5항입니다.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 사이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35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한다. 그 다음에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네.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국가는. 그 다음에 36조입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게 사회권의 일종인데, 그래서 시험에서 사회권, 사회적 뭐야? 기본권, 생존권, 다른 말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게 34조인데요, 주로. 요거 말고도 요 관련된 것들이 지금 뭐 있어? 지금 36조 같은 뭐 혼인, 가족생활 이런 것도 사회권입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근로도 해야 되고 근로의 권리도 있습니다. 16번부터 이제 문제 풀 건데요. 보겠습니다. 헌법상 근로자에게 근로자라고 나오죠. 한정해서 보장하는 기본권. 물어보는 게 뭐야? 근로 3권을 물어보는 거 같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있지만 단체 청원권은 없다. 17번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부터 보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사항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네.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이거 아까 봤던 거 아니야? 주요 방산업체? 근데 뭐만 해당이 돼요? 행동권만 단결권 안 되고, 단결 교섭권도 말이 좀 이상하네. 그죠? 단체 교섭권이었죠?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 인정하지 않았어요. 단체 행동권만 들어간다고 했었죠? 이것도 함정을 잘 팝니다. 정답은 4번이고, 18번 읽어보죠. 다음 중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적 기본권 하면 주로 뭘 얘기한다고? 34조. 인간다운 생활 권리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간다? 근로나 교육.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교육을 받을 권리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잠깐 보죠. 기본권은 크게 어떻게 분류하냐? 자유, 평등, 사회권, 그 다음에 참정권이나 청구권인데 거기 보니까 자유와 평등은 다 누구나 알잖아. 사회권이 중요한 거야. 참정권, 청구권도 우리가 뭐 참정이니까 정치 참여하는 거죠. 청구는 하는 거니까 뭐 좀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잖아. 이런 건데 자유권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평등권은 모든 국민이 어떤 평등한 권리. 사회권은 뭐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 참정권은 정치 참여. 청구권은
권리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 읽어볼게요. 밑에 사회권. 사회권, 사회적 기본권, 생존권에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일정한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로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등이 포함된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9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나오네요. 또 읽어보죠. 헌법상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은 눈으로 볼게요. 뭐 있어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눈에 보이고. 20번. 다음 중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닌 것은 그럼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면 자유권이잖아.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안 들어간 게 4번인데 단체 행동권은 아까 뭐였어요? 사회권이죠. 사회권. 그러니까 근로에 해당하는 거죠. 사회권입니다. 21번.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아,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명문이가 글자 형태로 돼 있는 게 뭐냐? 생명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몇 조? 34조에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주민투표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법률엔 있어요. 어디에? 주민투표법이라고 돼 있는 거기에 권리가 있고. 그럼 시험에서 주민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게 묻습니다. 18세 이상의 주민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2번입니다. 문제 한번 보죠.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대전제가 되는 최고의 권리. 아까 제가 10조가 중요하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0조, 행복, 추구권. 이게 대표적으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최고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정답은 4번이고요. 23번입니다. 헌법상 국회의원. 아, 이제 문제가 또 바뀌는 거예요. 이제 국회. 지금 보니까 이제 국회 얘기 쭉 나오지. 근데 조문이 좀 되네. 좀 되는데 국회가 조문이 많아요. 이게 입법부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또 지식이 늘겠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할 건데, 또 너무 많이 쉬면 다음 파트 할 게 많잖아. 그래서 잠깐만 핵심적인 거 조금 보고 들어갈게요. 우리 선생님,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게 헌법재판소였네. 지금 배운 건 또 뭐죠? 뭐 신체의 자유 12조, 또 34조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런 것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 중에 기본권은 10조. 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다, 이런 거 배웠었고. 그 다음 의무가 되는 게 아까 세 가지가 다, 그 의무 기억 있었죠? 근로도 뭐야? 의무가 있어요. 국방도 의무가 있고, 교육도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 것도 있어. 다 이렇게 보고. 이제 페이지 17페이지 갑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국회입니다. 3장이라고 되어 있네? 아까 2장이 뭐야? 권리와 의무라고 되어 있잖아. 헌법 3장은 이제 국회라고 되어 있네. 입법부가 먼저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3장. 40조부터 나오네요. 입법권, 무슨 말이야? 법률을 세운다, 만든다, 제정한다. 그래서 입법권, 법률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에 누가 있어요? 구성원,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들은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뽑아주는 거잖아.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이제 의정활동을 하는데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죠. 국회 입법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41조.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는 게 국회인데 국민들이 뽑아주죠. 선거를 합니다. 선거의 사원칙이 뭐야?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최근에 투표를 못하는 상황이 있었죠. 그러면 거기 보니까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게 뭐야? 보통? 평등. 우리 수험생 지금 첫 시간부터 이러면 제가 또 설명할 게 많잖아요. 보통 선거하고 평등 선거하고 엄청 많이 헷갈리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할 수 있어. 아까 주민투표 몇 살부터 할 수 있어? 18세 이상이라고 써 있잖아. 그래서 나이가 되면 선거 누구나 할 수 있다. 보통 사람이면 선거한다. 보통 선거야. 평등 선거는 뭐야? 1인 1표. 평등해. 돈 많은 사람이 표, 나는 뭐 3표, 4표, 너는 가능하니까 1표,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등은 1인 1표고 누구나 선거할 수 있는 건 뭐야? 보통 선거야. 보통 선거.
알았지? 직접 가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몰래 하는 거죠. 비밀선거 알려주면 안 됩니다. 기침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만하라네.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일단 질문. 국회의원 임기는 몇 년? 거기 써 있는데,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